안녕하세요. 홍수탁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내일 관심 정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소식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입국자들이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검사를 한다. 입국자 이제 PCR 검사한다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뭐 감기약은 당연한 거고, 이 팍스로비드 관련된 부분들이 사재기가 있어서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죠. 게임이 그 중국 내에서 이제 허가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여러 종류의 게임을 이제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게임 판호라고 하는데 허가를,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섹터, 어제 이제 그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 때 그 테마 형성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이제 오밀조밀 모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게임은 좀 다르죠. 게임은 완전히 큰 규모의 이제 어떤 그 테마를 형성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1월 달은 게임이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바이오와 게임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일정을 잠깐 보도록 하면요. 1월 2일 날 개장을 합니다. 이제 10시에 하겠죠. 그리고 나서 1월 5일 날 CES 가전 박람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그 다음에 XR 기기 관련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9일 날 JP 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하는 바이오 업체들이 뭐 이렇게 상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분위기는 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월 12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1월 둘째 주죠. 내년에 둘째 주입니다. 1주 지나고 두 번째 주 목요일. 이때 옵션 만기가 있고, 옵션 만기를 기해서 미국 CPI 발표가 있어요. 이제 옵션 만기는 얘네들이 이제 그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중요한 거는 미국 CPI죠. 이 지수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방향성이 결정된 있기 때문에 요때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지금 개파락 해가지고 이틀 동안 거진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하락이 한 4%가 넘게 이렇게 나왔죠. 오늘부터 해서 지금 뭐 저는 이제 레버리지 매매를 지금 들어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너무 빨리 들어왔나?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개장해 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반등을 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잘 되기 기원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어제 그 제이시언 시스템 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종목의 유통사고 너무 작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쿰 종목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통신사 관련된 종목인데, 드론에 이제 뭐 탑재해서 뭐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꽤 거래량이 없다가 이때 한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6,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보고 있어요. 6,000원 코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종목이 움직이는 걸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6,000원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은 그 드론 관련된 내용은 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드론 관련된 거는 일단 이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베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베셀 5일선 이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탈을 하면은 7,0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7,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 이 부분 전후로 해서 아마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베셀 정도. 그래서 들어오는 두 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테마랑 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중에서 자리를 잡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 수주장고나 아니면은 그런 외국에서 그 뭐 탱크, 그 다음에 뭐 그 네온시티 관련된 지하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죠. 수급이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봤을 때의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강하다.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이 11월 달에 이때에 들어왔을 때 이후로 이때였습니다. 말씀드릴 때 일단 여기 32,000원 정고점 터치하는 것을 보고 나서 기다려보자. 얘는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은 지금 정리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진이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시간이 좀 흘렀죠. 28,000원이었습니다. 27,950원.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가지고 오늘도 이 하락장 속에서도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는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 LIG 넥스원도 있는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어떤 뭐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재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합병 관련된 부분들, 인수, MMA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식을 좀 돌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상단으로는 지금 75,000원, 하단으로는 65,000원, 요 사이에서의 박스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했던 거는 이 자리였고 매도는 여기. 그런 식으로만 봐줘도 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니까 이게 박스 매매로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종목 대형주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종목이 이제 바뀔 것 같으니까는 새로운 개별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은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데보시스터즈. 물론 여기에 크래프톤, 뭐 네오위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넷마블.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존재감을 나타낸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오늘 저점 57,500원에서의 움직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1차 매수는 가능해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 이후에 여기를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하는지 그 움직임을 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넷마블보다는 약하죠. 이렇게 저항선을 벗겨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내년에 46,000원을 얘가 돌파를 여기를 해준다고 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 상단은 46,000원, 하단은 42,000원, 요 사이에서의 얘도 박스권 매매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그룹주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는 대부를 볼게요. 대부 12월 말쯤 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코스닥 150에서 이제 벗어나서 공매도가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공매도에서 좀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종목이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53,000원이었어요. 여기 53,000원이 저항선이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서 위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대부가 사실 기업으로 지금 보면은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53,000원 부근에서 거의 오늘 저가 부근이죠. 거기에서 매매를 한번 해봐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대보시스터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화일약품, 국제약품, 경보, 3일제약. 3일제약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이고, 뭐 샤페론까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수급이 들어왔던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강한 애고, 그리고 오늘 화이자 팍스로비드 관련해가지고 KPX 홀딩스가 원래는 가장 강했어요. 근데 신규적으로 이제 제일약품 시리즈가 들어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국자 뭐 PCR 검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검사라고 할게요. 검사. 진 시스템하고 나노엔텍 요렇게 종목을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대장은 KPX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KPS 생명과학. 예전에 처음에 그 화이자, 그 다음에 파미세 관련 뉴스가 좀 나왔을 때 상한가가 나왔었고, 하락이 좀 깊었죠. 그리고 그 양봉이 나오지 않는 계속 음봉으로 밀어버리다가 이틀 동안에 지금 하루 이틀 동안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근데 완벽하게 여기를 장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어느 구간에서 한번 자리를 잡는지, 위에서 살 생각은 없고 좀 내려왔을 때 지지 라인은 1차적으로 이제 5,500원이 될 것 같아요. 팍스로비도 관련해가지고 KPS 생명과학이 제일 강하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 써놨죠.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일파마 홀딩스,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있던 그 박스권에 있었던 요 라인 같은 걸 벗겨내고 종가에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시작하자면 요 위에서 놀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위에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은 좀 이렇게 물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는 좀 더 밑에서 어느 라인에서 지금 진행이 좀 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지금 길게 한번에 이렇게 꽂아 버리는 거는 연유가 있으니까는 좀 이렇게 위에서 이제 물린 거죠,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종가에 잡아도 충분하니까 15,000원 이하에서 여기 이 라인 15,000원 이하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제일파마 홀딩스, 그리고 제일파마, 제일약품이죠.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등락이 좀 있다가 막판에 올렸다가 이제 떨궜는데 월요일날 다시 한번 좀 봐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팍스로비도 관련해가지고는 KPS 생명과학, 제일파마 홀딩스 이 두 종목 위주로 이제 볼 거고 제일약품까지도 이제 같이 갈 거다. 그리고 이 심사 관련된 부분들, 진시스템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좀 갔고 장 막판에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마 지금 주말에 이 입국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그 방안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원까지도 올리든지 아니면은 잠깐 월요일날 갭상승했다가 올라가는 척 하면서 그냥 떨궈 버릴지는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 그 전부터 좀 강했던 나노엔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노엔텍 종목도 보시면은 상한가 한번 최근에 2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뽑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는 올라오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밀렸는데 현재 가격권에서 이제 5,750원 이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750원 이렇게 지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규로 지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던 애들이니까 화일약품, 국제약품, 경보제약, 샤페론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 매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일약품 마찬가지로 저도 연말이 있고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는 상승했을 때 다 매도하고, 국제 마찬가지로 6,000원 가면은 말씀드렸죠. 저항선이니까 돌파 못하면은 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매도가 했고, 그래도 죽지는 않았으니까는 추가적으로 계속 좀 봐야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CES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들 얘네들 나무가가 지금 3일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5일선 좀 딛고 있는데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서 뭐 하락을 해가지고 얘가 뭐 16,000원 이렇게 21선 있는 데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뭐
행사가 열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17,000원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오픈했을 때 움직임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종목들도 나머지 괜찮았어요. 선익 시스템 오늘 종가에 양봉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뉴프렉스, 그죠?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XR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 알미늄을 좀 볼 텐데, 사마 알미늄 가격은 38,000원이었어요. 38,000원이었는데 더 시세를 내줄지 안 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상승해서 이제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켜보면서, 얘는 하여튼 4만원 이하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면 5일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까지. 2022년 굉장히 저도 힘들고 이제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